마음의 나침반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계속 심상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도 여쭤보고 왜냐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심상화.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의 주제도 역시 심상화인데, 특별히 심상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심상화를 하시면 다 잘 느껴지시고, 어떤 상상을 하셔도 여기 느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 제가 볼 땐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심상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심상화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심상화를 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감정이 잘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머리로는 확신을 하는데 마음이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심상화를 지금 하기는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트랜서핑에서는요, 현실이 바뀌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과 에너지의 방향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식으로 심상화를 하냐면, 그냥 심상화를 하기는 하는데 느낌 없는 심상화를 반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심상화의 어찌 보면 매너리즘이자 함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상화 자체가 왜 하느냐, 심상화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궁극적으로 가면 현실 창조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심상화 목적은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바로 느낌을 위해서입니다. 느낌을 위해서 심상화를 하는 거예요. 확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을 위해서 확언을 하는 건데,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심상화만 계속하면 여러분 너무 시간이 어찌 보면 아까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좀 내부 의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노력을 통해서, 즉 억지와 통제의 에너지에 빠져버리고는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래서 심상화를 해도 왜 느낌이 따라오지 않는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트랜서핑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야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지, 심상화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을 되찾는 게 현실을 바꾸는 첫 번째다.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앞으로 나올 주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현실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상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현실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 트랜서핑에서 이제 1, 2, 3권이 있고요. 트랜서핑 2.0 버전이 있어요. 여사제 타프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요. 트랜서핑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막 자주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있는데 이제 과거 프레임도 있고 미래 프레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프레임도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거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심상화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 프레임을 과거에 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래의 프레임을 두고 이렇게 가는 건데, 가끔 어떤 분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 프레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내가 너무 좀 현실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과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하게 현실적이신 분, 심상화를 할 때조차도. 그래서 트랜서핑에서는 당신이 속한 현실은 선택된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선택된 어떤 그런 가능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상화 후에도 현실을 정답처럼 이렇게 고정시켜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은 그냥 정답입니다. 절대 바뀔 거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심상화를 하면서도, 그리고 심상화가 끝난 뒤에도 그냥 현실을 고정시켜두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자체를 안 하시는 거죠. 상상을 해도 파동이 여전히 현실의 주파수에 고정이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낌이 안 나는 건요, 상상 속의 장면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상상 속의 장면이라는 게 이제 심상화 속의 어떤 장면이 아니라 현실 안에 또는
과거에 주파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거기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상화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현실 속에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현실을 잠깐 벗어나는 연습 없이 어떤 파동 전환 자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상을요, 믿으려는 시도에 너무 머무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으려는 시도. 이 상상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것을 막 믿으려고 너무 노력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냥 너무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프레임을 비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비추다 보면 이루어진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현실은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심상화를 한다고 해서 이 현실이 바뀔까 안 바뀔까. 이렇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미래 프레임을 비춘다. 그리고 비추다 보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심상화 안에 펜듈럼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상화 안에 펜듈럼. 즉 의도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심상화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는 이 미래의 모습 속에는 의외로 외부의 기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의 기준. 어떤 식이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저 정도는 되어야 멋진 삶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 또 그 정도 수입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미지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의 진동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할 것 같은 목표가 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은 목표. 이거는 상상할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학생 때는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고, 좀 맞다고 생각해요.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20대 때는 뭐 연애를 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군대를 가야 되고, 남성분들은. 그리고 좀 결혼 준비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은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낳으면 더 잘 키워야 되고, 똑같이 그렇게 어떤 그런 주변의 시선과 이 나이대에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펜듈럼이 그것을 정말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을 거기에 딱 이렇게 밀어서 그렇게 딱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펜듈럼의 어떤 고정관념이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심상화를 할 때 그 외부의 기준을 가지고, 주변의 시선을 가지고, 또는 가족이나 뭐 이런 주변 친구들이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대로 심상화를 계속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의도 안에, 즉 심상화 안에 펜듈럼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목표 설정 단계로 돌아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심상화를 계속 하시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건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목표 설정 단계로 돌아가시면은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 영혼과 마음의 일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목표로 설정을 할 때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난 어떤 목표가 그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심상화할 때 여러분들이 심상화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표 설정에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영혼과 마음의 일치나 목표 정하기 영상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찌 보면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내가 뒤에 어떤 거를 해도, 심상을 해도, 확언을 해도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트랜서핑 원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설정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 속 목표에 좀 이상하게 감정이 안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감정이 안 붙는 거. 이런 분들은 목표가 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안 붙는 거.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원하는 척
심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하는 척. 그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펜듈럼 심상화는요, 내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심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싶고, 뭐, 이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영혼에서 진짜 원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돈에 대한 심상화를 하실 때, 그 돈 자체를 여러분, 심상화를 하는 것을 저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돈 자체가 이제 과정의 심상화는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잠깐 여러분이 행동을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돈 다발을 예를 들어서 진짜 심상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하시면요. 진짜 돈다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TV 속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속에서 돈다발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돈은 무슨 물이에요.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뭐 좋은 걸 해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그런 걸 여러분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돈은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고 수단조차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돈은 부순물일 뿐이다. 그래서 부순물을 심상화하는 거는 사실 영혼의 목표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 그 다음 단계를 심상화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 항상.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외부 의도의 흐름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부 의도의 흐름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심상화가 잘 안 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심상화에 내부 의도가 개입된 심상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트랜스서핑의 핵심은요. 외부 의도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트랜스서핑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상황을 바꾸고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이렇게 막 길을 만들어 내려고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동을 계속할 뿐이고 외부 의도에게 길을 열어주면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뒤에 등 떠밀려서 가는 게 바로 트랜스서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하냐면, 그러니까 상상 속에 내부 의도가 결합된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려는 시도를 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루려는 시도. 여러분, 심상화는요, 어떤 훈련이냐 하면, 믿고 맡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붙잡고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심상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상화는요, 믿고 맡기는 훈련인데, 오히려 더 붙잡고 조정하려고 하면 에너지 흐름이 꼬이게 됩니다. 에너지 흐름이 꼬이게 되고요. 결국 심상화가 아니라 느낌 없는 상상에 바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화가 잘 될수록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상화가 잘 될수록 불안해지시는 분들. 이게 바로 상황을 너무나 통제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빨리 현실화되기 바라는 마음이 내부 의도가 개입된 심상화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즉 다른 말로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즉 외부 의도의 개입을 바로 믿지 못하는 거죠. 이미 도착한 것처럼 행동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미 도착한 것처럼. 이게 이미 도착한 것처럼 행동을 하라는 게 여러분 카드 막 쓰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도착은 했는데 현실이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외부 의도와의 조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상화라는 건 내가 이것을 이루어졌다라고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다른 어떤 끌어당김을 좀 많이 설명하는 유튜브나 그리고 또 많은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대중화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이렇게 또 직접 실험을 하시고 또 이뤄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끌어당김에서 시각화, 심상화라고 하죠. 둘이 똑같아요. 근데 이 심상화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가르친다고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제 소개를 하는 게 뭐냐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심상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믿으면 이루어진다.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너무나 단순화시켜버려서 심상화를 어떤 도구로 전락을 시키냐면 믿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트렌서핑에서 심상화는 그게 아닙니다. 트렌서핑에서 심상화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건데 여러분들 그 상황을 그냥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렌서핑의 심상화입니다. 이미 가진 느낌. 내려놓음의 상태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저항과 집착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태가 바로 내려놓음의 상태. 이미 가진 느낌을 가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상화는 그냥 비추는 겁니다. 그냥 그 감정을 느끼시면 됩니다. 이거를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이것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또 얻으셔야 되는데, 이 편안함이 좀 빠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상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의 심상화를 할 때 편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이 트랜서핑에서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 어떤 신호냐면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움을 잃으신 분들은 뭐 심상화를 할 때도 그렇고요, 확언을 할 때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 좀 억지로 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이 불편해. 하면 할수록 저항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집착이 생겨. 사실 심상화는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펜듈럼 속에 심상화를 하고 있나? 또는 너무나 내 내부 의도를 가지고 심상화를 하고 있나?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하고 있나? 라고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동의 무게감인데요. 여러분, 파동의 무게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역시 중요도입니다. 중요도가 너무 높으면 긴장이 생깁니다. 펜듈럼도 이 중요도 때문에 생기는 거고, 중요성이죠, 중요성. 그리고 심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서핑에서 여러분 어떤 원리를 생각하시든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시냐면 중요성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심상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그 장면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 미래가 현재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는 모든 현실은 동등하다라고 보는데, 상상 속의 현실을 더 위에 두는 순간 바로 현재의 파동이 무거워지고요, 상상이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 트랜서핑에서는 모든 현실은 여러분 동등하다고 보는데 상상 속 현실을 너무나 더 위에 있고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현재 파동이 무거워지고 상상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여러분들 삶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그냥 목표는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목표는요, 하늘 위에 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게 점프를 해서 날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그냥 앞에 있는 깃발을 그냥 채 가는 게 바로 목표 달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즉, 마음이 가벼울수록 상상이 생생해집니다. 뭐든지 여러분, 심상화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성의 차원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성이 높아지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심상화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낚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것조차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확언을 말씀드립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겨서 또 달성될 겁니다, 여러분.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겨서 또 뜻하지 않은 기회를 만나게 될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좋은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 삶에서 또 정말 기쁨이 넘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중요성을 조금씩 의식적으로 낮춰보세요. 그리고 펜듈럼에게서 좀 아직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먼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펜듈럼에 얽혀 있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목표를 심상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왜냐? 펜듈럼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받고 뭔가 취미생활을 통해서 또 산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 심상화하는 데 쓰고 또는 이 에너지를 세상은 이중 거울이기 때문에 이 거울에 방사하는 데 쓰면 너무 좋습니다.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이 100을 다 방사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펜듈럼에게 이미 반 이상, 예를 들어서 60%, 70%가 펜듈럼에게 나가고 있어요. 펜듈럼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30 가지고 이 30이 거울에 다 쏴지는 것도 아니에요. 펜듈럼에게 70을 뺏기면 이 30이 다 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30 중에서 또 반밖에 안 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목표를 빨리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에 대해서 너무나 심상을 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먼저 내가 어떤 펜듈럼에게 포획되어 있나를 점검해 보시고 거기서 먼저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듈럼에게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중요성을 낮추는 거. 그냥 인식하는 거. 내가 중요성이 높아져 있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고요. 사실 이 펜듈럼에서 한번 벗어나신 분들도 또 다시 낚이고 저도 그렇고요. 이제 계속해서 낚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참 아쉽게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낚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저는 사실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애초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바로 내면에 깨어있는 자가 잘 작동을 하면요, 여러분 사실 펜듈럼에게서 금방 이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자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여러분 그런 연습도 계속해서 하시고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중요성의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대중적으로 사실 1번에서 4번 같은 경우는 이 트랜서핑을 좀 아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따라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5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바로 심상화가 너무 루틴이 된 거예요. 제가 말한 루틴은 저도 루틴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너무 루틴. 제가 말한 거는 좀 매너리즘에 빠질 정도로 많이 루틴이 되어서 감정이 빠져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즉 신선하지가 않는 어떤 그냥 의무적인 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설레고 굉장히 심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시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심상화가 아니야. 심상화는 느낌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새 이게 상상이 아니고 심상화가 아니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 장면을 기억해내는 것.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냥 기억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심상화란 마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 심상화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상상 속에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고, 들어보시고, 보시고, 또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게 바로 심상화거든요. 근데 그냥 그 장면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사실 심상화의 효과는 매우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상상은요, 재현이 아니라, 생성이 돼야 돼요. 창조, 크리에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재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틀어주는 영상처럼 이게 되어버리면 사실 감정은 바로 빠져나가게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상상이 지루해질 때 바로 에너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매일 다르게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다르게 하시면 그건 또 잘못된 심상화가 될 수 있어요. 매일 같은
것을 상상을 하시되 약간은 조금씩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여러분 좀 노래를 틀어서 집중이 잘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노래를 틀으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청각을 이용한 심상화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어떤 냄새, 후각을 이용한 심상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어떤 그 장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악 그런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동원하시든 목적은 여러분 느낌을 위해서 가야 돼요. 느낌을. 생상, 무조건 재현, 그걸 기억해내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느낌을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색일 수도 있고요. 뭐 냄새, 뭐 온도, 말투, 뭐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분위기, 어떤 습도, 그런 거 다 한번 찾아보세요. 뭐든지 찾아서 그냥 그 느낌을 느끼시면 됩니다. 무미건조한 느낌 말고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느낌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이 심상화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을까, 왜 아무 느낌이 없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복습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너무나 현실적인 분들이 바로 상상을 해도 여전히 이 파동이 현실 주파수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현실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분들은 심상화를 하는데 마음은 현실 쪽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심상화는 거기 푹 빠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심상화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심상화 안에 펜듈럼이 숨어 있는 거, 즉 의도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심상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고 주변에서 외부 기준을 통해서 정한 목표, 외부 기준을 통해서 어떤 그런 심상화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목표를 먼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요, 외부 의도와 어떤 그런 흐름을 전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내부 의도가 개입된 심상화를 하시는 거죠. 트랜서핑의 핵심은 외부 의도에 길을 내어주는 건데, 상상을 통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심상화를 이뤄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에너지 흐름이 꼬여요. 그냥 가볍게 내려놓으시고요. 빨리 현실화되기 바라는 마음은 조차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이미 도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심상화는 내가 이 도착한 것에서 느낌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중요성입니다. 중요성이 너무 높아지면요, 긴장이 생겨요. 파동에 무게감이 생깁니다. 심상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장면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욕심이 아니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모든 현실을 동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상상 속 현실을 저 멀리 있는 우월한 곳으로 생각하는 순간 현재 파동이 무거워지고요, 상상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인데, 심상화가 너무나 좀 매너리즘적으로 바뀌신 분들, 신선하지가 않는 상상을 계속 하시는 분들, 그 장면을 기억해내는 게 심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느끼고 또 다르게 상상하고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진짜 심상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재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그냥 기억 거기서 끝나버려요. 심상화의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5가지를 통해서 내가 심상화를 잘 하고 있나 잘 안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상담 서비스 열려 있습니다. 매일 멤버십 3단계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홈 들어가셔서 더보기 누르시면 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까요, 편하게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학원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다시 한번,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